특검 도우미로 불렸던 장시호가 구형보다 더 늘어났어요, 형량이. 그 이면 또 짚어보시고 우선 무슨 생각을 할까 여러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박근혜 차명범 번호는 010에 땡땡땡땡땡땡땡땡이에요. 그리고 최순실 제2의 태블릿 PC 제가 제출해 드릴게요. 이래서 특검 도우미로 불렸던 장시호는 2년 6개월 구형, 이게 구형보다 1년이 많아져서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 그리고 김종전 차관은 뭐 벨 차관인가요? 문체부 비밀 문서를 최순실에게 줬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라 챙기라고 지시해서 저 엄청 충격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줄긴 줄었네. 구형보다 6개월 준 3년 실형 선고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포폰으로 대통령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최순실 씨는 대포폰을 썼죠? 여러 가지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아까 그 문체부 돈 주는데 우리 김종 차관이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한 10회 동안 조사받으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태블릿 PC의 그 제출은 특검에서 요구해서 제출한 것이 아니라 그 피의자가 당의 변호인과 상의해서 자발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선거 앞두고 신경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가겠습니다. 장시호 천벌을 받은 거다. 장시호 축하한다. 천벌을 받은 거다, 장시호. 지금 뭐 이렇게 오래들 고민하세요? 그냥 이거 서둘러 지나가죠. 할 것도 많은데. 서정호 변호사부터 30초 이내로. 저는 이게 장시호 씨도 아마 이게 어느 정도는 예상했을 거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특검의 도움이지 네. 법원의 도움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법원은 법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보이고요. 나 법원 도움이 있다 소리도 처음 들어봤네. 그러니까 법원의 도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이 판결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제가 정리했는데 네. 바로 이게 검찰의 과도한 분리 바게닝에 대한 법원의 제동이다. 예. 왜냐하면 이게 뇌물을 받았는데 이재용도 뇌물 공여, 네. 그다음에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 수수예요. 근데 장시호만 뇌물죄가 쏙 빠지고 직권 남용으로만 한 거거든요. 이게 구형도 1년 6개월 말이 안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범행의 최대 수혜자가 장시호다 이렇게 그렇죠.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8억을 갈취하고 3억을 개인 횡령을 했잖아요. 제일 재미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큰 의미고요. 네. 그다음에 국정농단범에 대한 엄벌의지. 왜냐하면 이게 다른 건에 비해서 형량이 조금 더 높아요. 저는 이게 법정 구속까지는 왜냐하면 이게 도주 우려는 없거든, 애 때문에. 사실상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근데 법정 구속까지 했잖아요. 이거는 이게 상당히 엄벌의지. 그렇죠.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고형태도 마찬가지지만 형평성 문제. 이런 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보입니다. 김영주 전 의원요.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과도하게 여론 속에서 소문 속에서 검찰의 도우미가 됐더니 형이 낮아졌더라. 이런 것은 검찰 입장이나 법조계의 입장에서 극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을 좀 끊어냈으면 좋겠다. 그것도 일종의 적폐에 해당되기 때문에 너무 검찰에 협조한다고 해서 형이 낮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이 속설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재판부와 검찰의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현성 부원장님. 뭐 죄가 사라지진 않겠죠.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플리바게닝과 관련돼서 장시호가 받은 건 이제 불구속 기소된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어찌됐든 장시호는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이거 실화다 이제 실화다 춥겠지라는 생각과 본인 아이에 대한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아이 지금 데리러 가야 되는데라는 걱정을 했다는데 아무튼 뭐 죄를 지으셨으니까 죄값을 치르고 나오기 바랍니다. 네, 토끼 사냥이 끝났더니 토끼나 사냥개나 같은 처지라는 걸 절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끼인 최순실이나 사냥개 노릇했던 장시호나 똑같이 처벌받는구나. 뭐 그런 만시지탄 있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 이제 이 새로운 고사성어가 하나 생겼어요. 순꽉, 식꽉. 대단한 창조성이에요. 순실을 꽉 잡아놓고 그다음에 장시호를 또 꽉 잡아놓는다.
이게 토사구팽은 좀 어렵잖아요, 말이. 그죠? 그러니까 숨꽉, 식꽉. 검찰, 저는 이래요. 솔직히 제가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곤란한데, 여기 저 김광덕 기자도 있어야 되는데, 미안한데, 저는 이 검사하고 기자 만날 때는 일단 경계를 해요. 아무리 뭐 선배 후배라도 이 사람들한테 제가 빈틈을 보면 언제 뒤통수를 맞을까. 근데 빈틈 보일 일 없이 사세요. 네, 그렇죠. 편한 거를 뭘. 그런데 장시호는 정치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죠? 정치하다 보면. 예. 네. 근데 장시호는 제가 보니까 그런 이 검찰과 의 본성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만약에 진짜로 장시호를 보호하려 했다면 장시호가 얘기한 거를 다 일일이 다 증거를 안 삼아요. 진짜 단서로 삼면서 이렇게 상당히 보호를 했을 텐데 대놓고 장시호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판사가 볼 때 저 너무 괘씸하잖아. 이렇게 하도록 저는 검사가 사실 방치 내지는 유도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순꽉 식꽉의 현장이 지금 생긴 거다. 일반화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순꽉 식꽉은 언제 쓸 수 있어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 대해 배신 때리지 말라 이게. 그 얘기. 너무 그리고 까마귀 안 나오나? 방송 끝나고라도 여기 저 언론인이신가 김광덕 부장 만날 때 조심하시고요. 아니, 참고로 우리 차 의원님은 아까 정무택 원내대표가 순진하다는 말도 하고 그랬는데 뭐 순진한 건 아닌데 그 저 앞에서는 그런 빈틈을 많이 보여요. 사람이 좀 이렇게 빈틈을 많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또 그런 정도의 또 인간적 여유는 서로 다 있는 것이죠. 다. 예외적인 경우죠. 김광덕 기자는. 네. 그렇고요. 그러다 당하더라니까요. 네. 그것만 참고하시고. 네. 이 장시호 건을 보면서 오늘 법정에서 풀려났다가 법정에서 구속되면 진짜 당황스러워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오늘 장시호는 정말 황당할 것 같아요. 일부 그런 가능성을 알았겠지만 엄청 당황스러워서 진짜 내 아이를 좀 찾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두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막 울먹거리지 않았습니까? 그 집에 가는 줄 알았겠어요. 헤어스타일도 딱 바꾸고 나왔던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본인의 입에서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도 원래 지은 죄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그걸 보여줬다 이거죠. 뭐 좋은 말씀. 여러 가지. 그래서 소위 말해서 검찰의 플리바게닝 수사를 협조해가지고 뭘 죄를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략이 결국에 실패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원세훈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주도면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MB가 그렇게 좋아하셨나요? 어떻게 나라 돈을 챙겨서 노후 대책까지 마련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함께 보시죠. 돈을 맡겨놓고 이자가 나오는 걸 알아가지고 그거는 내가 미국 갔을 때 생활비로 체류비로 쓰겠다. 이랬다는 얘기가 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가 무슨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그걸 좀 말씀을 여쭈면서 2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약 20억을 기부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대학 연구소에. 그리고 연간 10만 달러 이자가 나오는 거죠. 1억이. 그거는 내가 미국 살 때 먼저 체류비로 쓰겠다. 그리고 연구원 생활 마치고 한국에 갈 때는 기부금 원금 200만 달러. 진짜 많이도 줬네요. 200만 달러나 줬어요. 기부금 원금을 온전히 대학 측에 넘기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직 국정원 관계자가 해외 담당 직원이 직접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고급 주택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검찰은 미국 주택 마련에 국정원 자금 유용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데 뭐 좀 수백만 달러 반출이 됐다. 이런 전직 국정원 관계자 증언까지 나온 상태라고 하지요. 원세훈 부인이 또 잘 아시네요. 그 이자까지 해가지고요. 350만 달러가 연구소 펀드에 있어요. 그걸 제가 알아요. 그리고 주택 마련 이런 건 터무니없는 음해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들어보시죠. 원세훈 전 원장의 비리의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비밀스럽게 사용해달라고 영수증 처리 없이 사용하도록 한 특수활동비를 눈먼 돈처럼 나눠먹고 개인적으로 빼돌리고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엄중한 국가의 안보 상황을 교묘하게 악용한 중대 범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해주시죠.
한마디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만기 출소하셨는데 소감 어떠십니까? 네. 뭐 아직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저희 뭐 지금 내가 말씀드릴 건 없고 어쨌든 그 연휴 중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선거 공판, 대선 개입 사건 선거 공판이 남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예단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앞으로 선거 공판 관련해서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예? 선거 공판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계획이라는 건 재판에 따라서 이제 뭐 따라하는 것이지 뭐 제가 뭐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죠. 집에 가야죠. 예. 추석 연휴 계획하시고 직원들 중에서 그 직원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뭐 이런 일 하시는 분 저런 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네네. 그 중에서 이 높밭 이런 거 가꾸시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거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인데요. 국정원이 얼마나 넓고 공간이 얼마나 넓은데 제가 그분들이 와서 일하시는 것도 몰라요. 원장님이 아시지를 못하는 거를 지금 원장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누가 뭐 어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국정원이 몇 명이신 줄 아세요? 직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부서마다 일을 했지 놀았겠어요. 그런데 이 첩보라는 거는 원장님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각 부서에서 다 보내준대요. 기무사 뭐 어디 자기네가 이렇게 느낀 거를. 저 아주 가까우셨던가 봐요. 김 전 의원님. 네. 보통 저 바깥 얘기를 저렇게 안에 가서 시시콜콜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네 우리 제가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분이 어디에서부터 일을 시작했는가가 중요하다. 네. 저분이 지방 공무원 출신이거든요. 네. 그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참 무서운 말씀인데 어쨌든 그렇다고 그걸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국가 정보를 다루고 국제적인 어떤 비밀을 다루는 그런 자리에 가 있어야 될 경력을 갖고 있지 않는 분이에요. 예. 사실 그런 면에서 말하자면 임명권자가 되게 잘못한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이 그 당시에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언젠가는 좀 피해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을 거라고 보고. 돈을 20억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자가 한 연에 1억 정도 나오려면 얼마 내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생활하는데 한 1억은 들 것 같으니까 한 달에. 그래서 역으로 200만 달러를 보낸 게 아니라 내가 1년 생활비가 1억 정도니까 1억 정도 이자가 나오려면 얼마 줘야 돼? 뽑아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받아주는 대학이 어디야? 스탠포드다.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200만 달러야? 나는 한 300 들 줄 알았다. 네, 그런 식으로. 계약하지 뭐. 예. 그래서 연구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장기적으로 비에 있을 동안 계속 연 1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다 해놓고 출국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럼 김영준 의원님 생각에는 만약 나갔으면 이거 망명 신청인데요. 그런 거죠. 안 들어와. 장기 도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피가 끝났을 때 원금을 그 학교에 주겠다는 것은 계속 1억을 받아먹고 몇십 년을 살 수도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그 부인도 다 알고 있는 거 보면 또 같이 의논을 하셨나? 같이 의논해야죠. 상당히 얘기가. 왜 서면에서 왜 웃으세요? 저는 이게 제가 판례를 쭉 찾아보니까요. 횡령이라는 게 본인이 꼭 돈을 횡령이 아니고 제3자에게 주는 것도 횡령입니다. 그런데 공작금을 갖다가 북한의 공작금을 이게 연구소에 준 거 아니에요. 이게 누가 봐도 횡령이에요. 왜냐하면 제3자에게 주는 것도 횡령이다. 이게 판례이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이분의 범죄가요. 20억에 대해서 이게 횡령, 그다음에 특징으로 국고 손실죄가 됩니다. 이게 가중처벌. 가중처벌이 엄청나는데 그럼. 따라서 이걸로 되고요. 특히 이분은 이게 그냥 순수하게 또 제3자한테 준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게 이자를 받아 생활하기 위해서 줬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명확한 횡령이고요. 저는 여기서 이게 궁금한 게 바로 이게 연구소의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연구소에서는 계속 이게 원세훈 원장이 연구원 있는 동안에 이자를 계속 주면서 나중에 끝나면 기소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모종의 1억 주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이게 뇌물에 가까워요. 따라서 이게 저는 연구소도 이게 책임이 있다면 이걸 해소하는 방안. 이 20억은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연구소하고 협의해서 뭔가 이게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봐야 된다. 이래 보입니다. 김현성 부원장님. 네.
저는 이제 이게 공신력 있는 미국의 이제 스탠퍼드 대학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원서훈 원장은 가장 보수 재집권의 1등 공신입니다. 1등 공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정권을 만들었고 댓글 구테타를 통해서 태어나지 말아야 될 박근혜 정권을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그래서 1등 공신인데 그분이 이제 1등 공신을 세워놓고 자기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 비전을 펼쳐나갈 것인가 고민했을 거고 그럼 잠깐 이제 외국에 가서 타이틀 하나 달고 와서 어떤 출마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2013년에 우리가 검찰하고 국정원 간에 원세훈 하나로 끝내자.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더 높아지면 그 정권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흔들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선거법을 위반이고 국정기관을 동원해갖고 댓글 공작을 해서 당선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서훈 하나로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보면은 다 내부에서 당하는 것 같아요. 내부가 무서워요. 내부 관리가 잘 안 돼 있다가 김관덕 부장 먼저 하시고 잠깐만요. 우선 원세훈 전 원장은 어쨌든 자기 사생활을 해서 자기 호주머니에 돈을 가급적 안 쓰려고 엄청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그때 국정원장 하던 시절에 이게 돈을 한 거니까 그때로서는 미래의 사생활을 위해서 현재의 공적 자금, 소위 특수활동비를 하는 식으로 했는데 엄청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도 한국의 연구원을 거쳐가지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라 그래서 뭔가 명분이 있는 것처럼 돈을 딱 보내놓고 자기가 그거로 거기 가서 또 연수도 하고 거기서 기부금으로 이자로 자기가 생활하려고 하는 그러고 와서 또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애국심이 강한 분이라니까. 진짜 공사 구분이 없이 돈을 쓰는데 공적인 거를 자기 사생활을 위해 쓰려고 하는 그런. 늘 공적이니까 그렇죠 뭐. 평생 하려고. 갔다 와서도 하고 뭐. 너무 기가 막혀서 말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분명하게 또 처벌할 거는 해야 됩니다. 절대 보고 배워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거. 차명희 전 의원님. 이건? 저는 미안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최근에 저는 수사기관 검찰에서 특히 그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유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 그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을 유출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당연시되고 있는 이 풍토에 대해서 저는 개탄을 금할 수 없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유출하는 내용이 과연 또 사실인가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되는 내용들을 보면 검찰이 유출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 특검이 유출했던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이 또 드러나고 있어요. 예컨대 무슨 WK 같은 경우가 최순실이 공동 투자를 전혀 안 했는데 최순실이 합작한 회사라 하다든가 이런 경우처럼 지금 원세훈 원장과 관련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원세훈 원장이 스탠포드의 국정원 기금을 예치해가지고 이자까지 자기 생활비로 쓰려고 그랬다라는 것이 어떻게 수사적인 상황이 과연 유출될 수 있는지 정말로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그랬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또 불법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편법인 것과 불법은 또 구분해야 되거든요. 예컨대 그것을 만에 하나 사실이라고 쳤을 경우에 우리 예컨대 우리 다른 경우들 가만히 생각해봐요. 어떤 학자나 기자들이 해외에 연수하고 갔을 때 생활비까지 대주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하고 이것이 과연 다른 건지 이런 것도 면밀히 좀 따져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들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이렇게 판단을 좀 유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잘 들으셔야죠, 서영욱 씨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죠. 전혀 다르다고 그러고 나올 거죠. 그 옆에 앉아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같은 동시대인으로서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잘 듣고 설득을 하세요, 차명희 전 의원을.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에 기부금을 낸 국정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기자라던가 언론인들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연수 가는 거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아연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런 시각이 자유한국당의 원내 수석 대변인 정영기 대변인이 국정원 TF가 이렇게
그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사적인 그 국정원의 예산을 수백만 불씩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국정원 스스로가 개혁하겠다라고 그 개혁안을 낸 걸 갖다가 좌파의 국정원 해체 선언이라고까지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40억을 갖다 준 특활비나 그리고 진박 의원인 최경원 의원이 1억을 쓴 거는 그러다 치더라도 국정원 원장이 개인적으로 해외에 가서 체류할 비용을 수백만 불어치의 국가 예산을 빼돌려서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래도 보수의 집권을 위해서 썼다라고 한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그것도 하물며 불법인데 이렇게 사적 용도로 유용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건 국정원을 도대체 자폭하게 하는 그 수준은 아닌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현재 이름도 바꾸고 활동 내역도 수사권도 다른 기관에 이관하려고 하는 이런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는 게 바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출발된 거 아닌가 싶습니까? 보수는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국정원 개혁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아까 뭐 김영주 전 의원이 지적을 하신 대로 이게 어쩌다가 군 미필입니다. 원세훈 얘기입니다. 군 미필. 정보기관은 일한 적이 없죠. 정보, 안보의 문외한이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국정원장이라는 자리에 임명했을까? 아까 요거 잠깐 듣고 와서 요걸 한두 분만 말씀하시죠. 뭐 아까 김영주 전 의원은 말씀하셨고 다른 분들 들어보시죠. 국정원 법위에서도 정치에 개입하는 건 금지돼 있죠. 그렇습니다. 정치의 정보를 안 들을 수 없지만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 관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종래에 또 그런 비난을 받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장 후보자께서도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는 어렵다고 보고 있죠. 예. 정치 정보를 수집하는 거와 정치에 개입하는 거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그 뭐 정보 활동을 한다는 것이지 그 관여를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정치 개입을 한다든가 관여한다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만약 원장이 되면은 대국민 정치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이런 선언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여태까지 헌신에 노력해온 그 국가정보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일부의 어떤 정치 개입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그 좀 끊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늘 적재적소 얘기하는데 서 변호사 먼저 얘기하실래요? 저는 이게 자격 문제에 대해서 옛날부터 이게 저는 MB가 그 원세훈 임명할 때부터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인사고요. 아무리 이게 코드 인사 하더라도 안 할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국정원장 자리는 코드 인사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딱 한마디만 하면 잘못된 인사는 개인도 정권도 그다음에 국가도 망친다.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니, 서정욱 변호사는 저 보수 맞아요? 이렇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하는데 물론 이제 제가 끝까지 MB하고 같이 가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김만복 씨가 국정원 출신이에요. 근데 국정원 출신으로서 과연 국정원의 역할을 제대로 했나, 국정원의 위신을 세웠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은 외부 인사? 네, 외부 인사가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외부 인사가 간 거고, 그 사람이 자격과 관련해서 그게 군대 갔다 왔다 안 왔다는 뭐 이 양반이면 뭐 그냥 일부러 빠진 거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저는 그걸 기준으로 따지는 것 자체가 좀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군대 갔다 왔습니다. 예. 뭐 국정원장이면 갔다 온 게 더 낫죠. 뭐 둘 중에 하나 찾으라면. 그렇게 얘기하면요. 여성은 국정원장 될 수 없어요. 군대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차원이 다르죠. 똑같죠. 그 남자는 군대 가는 거고 여자는 군대 안 가게 돼 있잖아요. 아니, 남자도 이제 군대 여기 사회자랑 싸우세요. 군대 피치 못하게 못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컨대 네, 다른 데도 아니고 병이 있거나 데모해가지고 못 가거나. 다른 데도 아니고 근데 안보를 다루는 국정원장이라고 한다면 이해 군에 대한 이해도 좀 있으면 좋다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저기 뭐 김영선 원장 하셨어요? 예, 아니요. 잠깐 한 말씀. 예, 제가 한마디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도 그렇고 어떤 조직도 그렇고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 당시에 우리가 누구나 생각하지만 국가정보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일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그 당시 국가정보원은 정권의 안보를 위한 거였고 보수 재집권이 목표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의 안보와 정권의 안보만을 이야기하는 정권안보원장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거고 지금 7시가 벌써 넘어갔네요. 7시 9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건 뭐 밤손님 오간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가 소위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이 한 행태 맞나 싶어요. 보시죠. 국민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법원은 법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보이고요. 나 법원 도움이 있다 소리도 처음 들어봤네. 그러니까 법원에 도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이 판결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제가 정리했는데 바로 이게 검찰의 과도한 플리 바게닝에 대한 법원의 제동이다. 예. 왜냐하면 이게 뇌물을 받았는데 이재용도 뇌물 공여, 그다음에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 수수예요. 근데 장시호만 뇌물죄가 쏙 빠지고 직권 남용으로만 한 거거든요. 이게 구형도 1년 6개월 말이 안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범행의 최대 수혜자가 장시호다 이렇게 그렇죠.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8억을 갈취하고 3억을 개인 횡령을 했잖아요. 제일 재미 봤다 이거죠. 그렇죠. 저는 그게 큰 의미고요. 그다음에 국정농단범에 대한 엄벌의지. 왜냐하면 이게 다른 건에 비해서 형량이 조금 더 높아요. 저는 이게 법정 구속까지는 왜냐하면 이게 도주 우려는 없거든 애 때문에 사실상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근데 법정 구속까지 했잖아요. 이거는 이게 상당히 엄벌의지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고형태도 마찬가지지만 형평성 문제 이런 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보입니다. 김영주 전 의원요.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과도하게 여론 속에서 소문 속에서 검찰의 도우미가 됐더니 형이 낮아졌더라. 이런 것은 검찰 입장이나 법조계의 입장에서 극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을 좀 끊어냈으면 좋겠다. 그것도 일종의 적폐에 해당되기 때문에 너무 검찰에 협조한다고 해서 형이 낮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이 속설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재판부와 검찰의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현성 부원장님. 뭐 죄가 사라지진 않겠죠.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플리바게닝과 관련돼서 장시호가 받은 건 이제 불구속 기소된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어찌됐든 장시호는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이거 싫어하다 이제 싫어하다 춥겠지라는 생각과 본인 아이에 대한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아이 지금 데리러 가야 되는데라는 걱정을 했다는데 아무튼 뭐 죄를 지으셨으니까 죄값을 치르고 나오기 바랍니다. 네, 토끼 사냥이 끝났더니 토끼나 사냥개나 같은 처지라는 걸 절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끼인 최순실이나 사냥개 노릇을 했던 장시호나 장시호는 정말 황당할 것 같아요. 일부 그런 가능성을 알았겠지만 엄청 당황스러워서 진짜 내 아이를 좀 찾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두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막 울먹거리지 않았습니까? 그 집에 가는 줄 알았겠어요. 헤어스타일도 딱 바꾸고 나왔던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본인의 입에서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도 원래 지은 죄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그걸 보여줬다 이거죠. 뭐 좋은 말씀. 여러 가지. 그래서 소위 말해서 검찰의 플리바게닝 수사를 협조해가지고 뭘 죄를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략이 결국에 실패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원세훈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주도면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MB가 그렇게 좋아하셨나요? 어떻게 나라 돈을 챙겨서 노후 대책까지 마련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함께 보시죠. 돈을 맡겨놓고 이자가 나오는 걸 알아가지고 그거는 내가 미국 갔을 때 생활비로 체류비로 쓰겠다 이랬다는 얘기가 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가 무슨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그걸 좀 말씀을 여쭈면서 2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약 20억을 기부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대학 연구소에. 그리고 연간 10만 달러 이자가 나오는 거죠. 1억이. 그걸 내가 미국 살 때 먼저 체류비로 쓰겠다. 그리고 연구원 생활 마치고 한국에 갈 때는 기부금 원금 200만 달러. 진짜 많이도 줬네요. 200만 달러나 줬어요. 기부금 원금을 온전히 대학 측에 넘기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직 국정원 관계자가 해외 담당 직원이 직접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고급 주택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검찰은 미국 주택 마련에 국정원 자금 유용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데 뭐 좀 수백만 달러 반출이 됐다. 이런 전직 국정원 관계자 증언까지 나온 상태라고 하지요. 원세훈 부인이 또 잘 아시네요. 그 이자까지 해가지고요. 350만 달러가 연구소 펀드에 있어요. 그걸 제가 알아요. 그리고 주택 마련 이런 건 터무니없는 음해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들어보시죠.
원세훈 전 원장의 비리의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비밀스럽게 사용해달라고 영수증 처리 없이 사용하도록 한 특수활동비를 눈먼 돈처럼 나눠먹고 개인적으로 빼돌리고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엄중한 국가의 안보 상황을 교묘하게 악용한 중대 범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해주시죠. 한마디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만기 출소하셨는데 소감 어떠십니까? 네. 뭐 아직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뭐 지금 내가 말씀드릴 건 없고 어쨌든 연휴 중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선거 공판, 대선 개입 사건 선거 공판이 남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예단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앞으로 선거 공판 관련해서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예? 선거 공판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계획이라는 건 재판에 따라서 이제 뭐 따라 하는 것이지 뭐 제가 뭐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죠. 집에 가야죠. 예. 추석 연휴 계획하시고 직원들 중에서 그 직원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뭐 이런 일 하시는 분 저런 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네네. 그 중에서 이 높밭 이런 거 가꾸시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거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인데요. 국정원이 얼마나 넓고 공간이 얼마나 넓은데 제가 그분들이 와서 일하시는 것도 몰라요. 원장님이 아시지를 못하는 거를 지금 원장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누가 뭐 어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국정원이 몇 명이신 줄 아세요? 직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부서마다 일을 했지 놀았겠어요. 그런데 이 첩보라는 거는 원장님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각 부서에서 다 보내준대요. 기무사 뭐 어디 자기네가 이렇게 느낀 거를. 저 아주 가까우셨던가 봐요. 김전은 예. 똑같이 처벌받는구나. 뭐 그런 만시지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혹시 차명희 이제 이 새로운 고사성어가 하나 생겼어요. 순꽉 식꽉. 대단한 창조성이에요. 순실을 꽉 잡아놓고 그다음에 장시호를 또 꽉 잡아놓는다. 이게 토사구팽은 좀 어렵잖아요, 말이. 그죠? 그러니까 순꽉 식꽉. 검찰 저는 이래요. 솔직히 제가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곤란한데 여기 김광덕 기자도 있었는데 미안한데 저는 이 검사하고 기자 만날 때는 일단 경계를 해요. 아무리 뭐 선배 후배라도 이 사람들한테 제가 빈틈을 보면 언제 뒤통수를 맞을까. 근데 빈틈 보일 일 없이 사세요. 네, 그렇죠. 편한 거를 뭘. 그런데 장시호는 정치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정치하다 보면. 예. 근데 장시호는 제가 보니까 그런 이 검찰과 의 본성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만약에 진짜로 장시호를 보호하려 했다면 장시호가 얘기한 거를 다 일일이 다 증거를 안 삼아요. 진짜 단서로 삼면서 이렇게 상당히 보호를 했을 텐데 대놓고 장시호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판사가 볼 때 저 너무 괘씸하잖아. 이렇게 하도록 저는 검사가 사실 방치 내지는 유도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순꽉 식꽉의 현장이 지금 생긴 거다. 일반화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순꽉 식꽉은 언제 쓸 수 있어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 대해 배신 때리지 말라 이거죠. 그 얘기. 너무 그리고 까마귀 안 나오나? 방송 끝나고라도 여기 언론인이신가 김광덕 부장 만날 때 조심하시고요. 참고로 우리 차 의원님은 아까 정무택 원내대표가 순진하다는 말도 하고 그랬는데 뭐 순진한 건 아닌데 저 앞에서는 그런 빈틈을 많이 보여요. 사람이 좀 이렇게 빈틈을 많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또 그런 정도의 또 인간적 여유는 서로 다 있는 것이죠. 다. 예외적인 경우죠. 김광덕 기자는. 네. 그렇고요. 그러다 당하더라니까요. 네. 그것만 참고하시고. 네. 이 장시호 건을 보면서 오늘 법정에서 풀려났다가 법정에서 구속되면 진짜 당황스러워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오늘 특검 도우미로 불렸던 장시호가 구형보다 더 늘어났어요, 형량이. 그 이면 또 짚어보시고 우선 무슨 생각을 할까 여러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박근혜 차명범 번호는 010에 땡땡땡땡땡땡땡이에요. 그리고 최순실 제2의 태블릿 PC 제가 제출해 드릴게요. 이래서 특검 도우미로 불렸던 장시호는
2년 6개월 구형, 이게 구형보다 1년이 많아져서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 그리고 김종전 차관은 뭐 벨 차관인가요? 문체부 비밀 문서를 최순실에게 줬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라 챙기라고 지시해서 저 엄청 충격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유, 그래도 줄긴 줄었네. 구형보다 6개월 준 3년 실형 선고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포폰으로 대통령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최순실 씨는 대포폰을 썼죠. 여러 가지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아까 그 문체부 돈 주는데 우리 김종 차관이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한 10회 동안 조사 받으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태블릿 PC의 그 제출은 특검에서 요구해서 제출한 것이 아니라 그 피의자가 당의 변호인과 상의해서 자발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선거 앞두고 신경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가겠습니다. 장시호 천벌을 받은 거다. 장시호 축하한다. 천벌을 받은 거다, 장시호. 지금 뭐 이렇게 오래들 고민하세요? 그냥 이거 서둘러 지나가죠. 할 것도 많은데. 서정호 변호사부터 30초 이내로. 저는 이게 장시호 씨도 아마 이게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을 거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특검의 도움이지 네. 법원의 도움